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던진 파장은 컸습니다. 의무부양제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법의 그늘에서 비극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급여까지 기초법의 혜택을 고루 다 받고 있는 한 분이 이 집에 삽니다.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지 12년째. 일상생활이 온전치 않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해서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지 처음에는 막 겨드랑이도 붓고 이 목도 이제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손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지하의 전셋집. 세상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친정도 비빌 언덕이 못했죠. 사고 전엔 남편과 식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다치기 전에 장사할 때 사진. 이제 그때 기초법은 딴 세상 사람들의 제도였죠. 그러다 식당에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둘째였었죠. 근데 저 2007년도 사고 날 때 먼저 갔어요. 좋은 데로. 좋은 데로 먼저 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술만 7번, 의료수급 혜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술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눈물이 말라갖고 눈물이 안 나던데 나이가 들었나. 사람으로서 조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데는 그 의료급여 부분이 많이 크긴 하죠. 수술도, 지금의 집도, 그리고 생계도 온전히 수급의 힘으로 버틴 삶. 당시 사고를 면한 딸은 어느덧 커서 취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취직이 걱정입니다. 저희 부양의무자가 이제 딸이 되나 봐요. 딸이 소득이 생김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계도 끊어지고 의료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죽어도 집도 못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그 혜택이 없어지면 절망입니다. 방법이 없을까? 딸이 이제 취업을 하면 그 부양의무자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부양의무자 되시죠?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소득 기준 초과하시면요. 네. 네, 결국은 그러면 딸한테 너 돈 많이 벌지 마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런 혜택을 좀 보려면.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취직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제도 안에 들어가려면 너 월급 조금 주는데 들어가라 이래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모아둔 돈은 없으니까 뭐 방어들 돈도 없고 그렇다고 수술할 돈도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나 죽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해요. 진짜로 자식한테 짐 되기는 싫으니까. 그 짐 때문에 딸이 보통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봐 엄마는 두렵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꾸준히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제도가 바로 부양의무제입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빈곤의 악순환을 부르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는데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되면서 폐지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공식 발표. 가장 큰 것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부양 의무자 조건을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노인과 대해서 완전 제거를 하고 202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주거 부문에서는 이미 기준을 폐지했고 생계급여에서는 내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서 22년부터는 모든 수급권 가구의 부양 의무제를 폐지합니다. 그동안 이 수급자 이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져서 이분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이 주변에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이 수급권자의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아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